안녕하세요. CDC 캠퍼스 박소윤입니다. 디자인 직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가이드를 드릴 텐데요. 디자인 직무가 굉장히 많지만 그 직무에 맞춰서 다양하게 보시면서 자기소개서를 앞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건가, 이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가이드대로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소서 쓰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쓰기에 바빠서 이 항목만 하나하나 보시고 작성을 하시는데요. 이 전체를 1번부터 만약에 5번까지 이 항목이 있다면 그거를 흐름을 보신 다음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하나씩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 하나만 몰입하다 보면은 다른 데도 이 사례를 또 써야 되는데 하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지우다가 쓰다가 지우다 쓰다가 하면서 시간적인 소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처음에 작성을 하실 때는 자기 자신을 먼저 분석을 해서 직무 가이드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2W1H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2W1H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일생 스토리를 나에 대한 스토리를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그다음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1번부터 마지막 항목까지 전체를 보면서 이 항목의 어떤 사례와 어떤 강점을 녹일 것인가. 네 번째로는 이 직무의 키워드와 나의 강점 키워드, 어필하고 싶은 키워드, 특히 이 직무에 대한 키워드를 어떤 거를 녹일 것인가. 그다음에 이 답에 맞는 사례에 한 가지만 집중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례를 여러분 작성하실 때 이 자기소개서에 사례를 여러 가지 섞어서 작성을 하시는데 한 가지에만, 한 항목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구성이 서론, 본론, 결론.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어렸을 때 많이 들으셨죠? 이 서론, 본론, 결론의 틀에 맞춰서 작성을 해 주시는 게 글에 있어서 문장력이나 구성력이나 한눈에 볼 수 있는 키워드 맥락이 잡힙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제목을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글자 수를 체크를 하는 단계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플로우대로만 움직인다면 자기소개서 쓰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이 자기 분석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리딩을 하셔야 되는데 자, 나 자신부터 모르면서 어떻게 어필을 할 거냐.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어필을 할까 이 고민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 수학 분석을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해보는 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린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워드 파일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떤 행보를 내가 리딩을 해갖고 왔나, 그동안 어떻게 걸어왔나 이런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프리하게 그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얻은 점이에요. 연도 그리고 월, 내 활동 내역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작성을 하시는데 그 사례 안에서 내가 했던 역할 그리고 내가 얻었던 점, 이 얻은 점을 충실하게 작성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과정들을 좀 더 꼼꼼하게 나에 대한 경험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신다면 어떤 사례를 활용할지에 대해서 맥락이 잡히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례를 그냥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쓴다면 굉장히 오래 걸리실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내가 이 경험에서 어떤 강점을 끌어내야 되겠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성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쓰는 이 일생 스토리는 그냥 두느냐? 아닙니다. 그 키워드 맥락을 끄집어내야 돼요. 관련된 경험이 가장 중요하겠죠. 직무 관련된 경험을 키워드를 끄집어내는데 내가 브랜드 쪽인가, 인테리어 쪽인가, 아니면은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의 베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이나 UI, UX 쪽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키워드의 강점을 도출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무 분석이에요. 자기에 대한 분석을 좀 충실하게 여러분들 자신 객관적으로 해 두셨다면은 직무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들 역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직무,
바로 나의 일, 나의 미래, 바로 커리어죠. 이 직무라는 거는 당장 내가 이 취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직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꿈을 그리면서 이 30대, 40대, 50대 나이 먹으면서 어떻게까지 내가 디자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면서 작성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입사 포부나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나는 30대 때 뭐 할까? 40대 때 뭐 할까? 50대 때 뭐 할까? 이런 부분들을 자기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라 회사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무에 대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싶다 하면은 CJ의 채용 사이트에도 잘 나와 있고요. 롯데에도 지원을 하셨을 때, 입사 지원하셨을 때 그 내용 가이드도 충분히 잘 되어 있습니다. KT도 잘 나와 있고 에이지의 채용 사이트에도 잘 녹여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CJ를 보신다면은 CJ 채용 그 사이트 안에 CJ 사이트가 아니에요. CJ 홈페이지 사이트가 아니라 CJ 채용 공고 사이트 안에 들어가시면은 거기 직무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채용 정보 안에 직무 미리 보기가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제1제당 안에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을 클릭을 했습니다. 제가 밑에까지는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패키지 브랜드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CJ 오쇼핑 안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 직무 미리 보기 들어가면은 디자인 UI UX 쪽에 있어서도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을 물론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아닐지라도 하는 일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읽지만 마시고 이에 대한 글을 이렇게 저처럼 글을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거기서 한번 키워드를 뽑아내 보시는 거예요. 뭐 여기서 고른다면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의력, 그리고 지식을 나누는 오픈 마인드, 그리고 주변 활용 이해도도 높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도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강점을 얘기한다면 창의력, 그냥 아이디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단순하게 그냥 쓰세요. 여러분들 그냥 창의력, 그냥 아이디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여기처럼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은 이 결과값의 그 목적이 달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 강점이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창의성이 있다, 아이디어가 있다, 기획력이 있다 이렇게만 말하기보다 거기에 살을 붙여서 어떤 기획력인가,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시너지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문장력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직무 내용에 이런 내용들을 키워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라면 여러분들은 못해요. 그런데 이 직무 내용에 있어서 기업에서 친절하게 가이드를 줬으니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응용을 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만들어내면은 그만큼 나와 플러스가 되어서 자기 강점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 도출하는 방법은 정말 필요한 거니까 직무의 강점 부분도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해보는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분석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 기업 분석을 해야 지원 동기가 보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지원 동기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내가 당장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이어서 작성을 한 것이지 뭐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 기업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지원 동기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접근을 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면 쉽게 풀릴 거예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 기업을 조사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자세히는 제가 기입은 하진 않았지만 제 말로 잘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DART라고 다트라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 두십니다. DART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는데 그 화면에 기업을 삼성전자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밑에 정기고시에 그 사업보고서, 정기공시에 사업보고서, 그리고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만 클릭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요 밑에 바로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보고서 부분을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좌측에 보시면은 뭐 재무제표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사업의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직무인 친구들은 뭐 돈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재무제표 이런 거를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보면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뭐 응용해서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만 보시고 그리고 요 안에 내용이 어떤 건지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아까는 앞에 삼성전자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클릭하는 거 알려드린 거고 요 사업의 내용은 제가 아모레퍼시픽 거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삼성전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이 산업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 회사가 하고 있는 일, 이 업종에 대해서 흐름은 알고 그리고 다른 회사, 다른 기업과 비교도 해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 현황을 공부를 해두시면은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디자인을 하게 되겠구나라고 리딩이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팁으로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는데 자, 최근에 롯데마트에서 홈 인테리어 MD를 채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디자인 전공자를 채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인테리어 쪽이나 그 홈 인테리어에 그 가꾸고 싶어하는 1인 가구층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물론 1인 가구인 사람 아니더라도 집을 굉장히 꾸미면서 이런 신혼부부라든가 좀 안락하게 단순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룸이라든가 다 보면은 인테리어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구매욕을 이끄는 것들의 상품이 보이면은 바로바로 사고 싶어하는 즐기는 그러한 트렌드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에 대한 트렌드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롯데마트의 홈 인테리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에 대한 뉴스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몇 개만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이 중에서 보시면 관련된 거 집안에서 즐기는 나만의 힐링을 자랑하고 홈 인테리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만의 힐링. 요즘에 사람들은 나만의 힐링, 나를 위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아, 요즘에 사람들 즐길거리, 먹거리,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하는 힐링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런 관련된 인테리어 상품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겠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봄철, 봄에 이런 내부 공간 인테리어 이런 수납 공간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는 이슈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셀프 홈 인테리어 대전이라는 그런 개최를 했다. 여러분들이 또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런 박람회나 이런 부분을 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만 있지 않고 중견기업, 작은 기업들도 같이 함께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와 신기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기업에서 또 하겠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고 이 업종에 대한 흐름을 또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니까 내가 자소서 쓰는 데 있어서 관심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관련된 이런 홈 인테리어 MD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조금이나마 체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검색을 통해서 관련된 부분 발췌를 한 다음에 내가 자기소개서에 어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행보를 탐색을 쭉 하시고 앞으로 내가 디자이너로서 아니면은 홈 인테리어 MD라고 되어 있으니까 MD로서 어떻게 내가 해볼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내가 매칭을 해서 이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 건가? 나, 직무, 기업. 아까 나는 일생 스토리를 분석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잠재된 역량과 자질, 이런 장점 부분에 있어서 살려야 되고 직무는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커리어, 뭐 홈 인테리어 MD도 있겠고 GUI 디자인도 있겠고 UI UX, 뭐 브랜드 디자인도 있겠고 다양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역량과 자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업,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또 다트라든가 그리고 업종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네이버 검색에 있어서 기사 뉴스를 보시면서 요즘에 어떤 현황인지를 조사를 해보시면은
나 직무 기업에 있어서 이 매칭되는 교집합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키워드에 따라서 내 자소서와 그리고 앞으로 면접에서 어떻게 해볼 것인가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면서 이에 대한 루트를 머릿속에 계속 잊지 마시고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칭을 하면요. 아까 2W, 1H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what, why, how to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what, why, how to는 이 what이라는 거는 나의 직무적 강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그런 직무적인 역량이라든가 그리고 전공, 디자인적인 전공의 지식 그리고 내 성격적으로 디자이너로서의 성격 이런 부분에 what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why는 내가 지원하게 된 동기잖아요. 근데 이 동기가 최고의 기업이라서라는 말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좋지 않냐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최고의 기업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1등 기업, 초일류, 최고 기업 이런 말보다는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을까? 이 회사가 내가 디자이너 입장에서 굉장히 트렌드 산업에 이끌어가면서 좀 주도적인 산업을 어떤 부분은 디자인을 계속 이끌어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보면서 매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무에서 접근하는 Y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기업을 바라보고 최고니까 이렇게 쓰시면서 뭐 도전 열정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how to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사 후 포부인데 내가 앞으로 직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임할 것인가예요. 뭐 대단하게 내가 뭐 회사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무슨 족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물론 뭐 10년 이상이 되면은 내가 그만한 그런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입으로서 당장 입사를 해서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how to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입부터 내가 3년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어떠한 가치관과 그리고 나만의 강점을 어떻게 어필을 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두시면 이 what, why, how to가 성립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강점 키워드가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 what, why, how to는요. 면접에서도 더 큰 힘이 발휘가 됩니다. 자기소개할 때 특별히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뭐 나는 뭐 닌자 고비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적인 강점 그리고 왜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 와서 뭘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가장 면접관이 듣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what, why, how to를 이렇게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필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는 이 what이 직무적인 강점이니까 이 강점은 여기서 키워드를 끄집어내면 되겠구나. 그리고 why는 지원 동기니까 여기 내가 why 썼던 거를 활용하면 되겠네. 이 서포브는 여기서 활용하면 되겠네. 라고 여러분들 차후에 굉장히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what, why, how to는 여러분들이 초반에 잘 잡고 작성을 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what, why, how to를 내가 제대로 해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항목별로 자기소개서를 이제 보셔야 돼요. 자, 항목을 1번부터 뭐 성장 배경을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하나씩 쓰시는 게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항목들이 있네 하고 쭉 보시고 그 항목에 어떤 답을 어떤 강점을 내가 어필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 스토리에 있는 그 사례들을 어떤 거를 넣을 것인가 거기서 한번 키워드에 맞춰서 그 사례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획안을 쓰실 때도 뭐 디자이너들은 기획안을 별도로 쓰진 않지만 아이디어적인 기획 쓰실 때 있잖아요. 디자인의 아이디어 기획을 쓰실 때 컨셉은 어떻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러프하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례를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하고 툴을 한번 잡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키워드를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직무적인 강점이 많이 잘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용자의 이해, 프로젝트 협업, 그리고 브랜드 정체성 이런 디자인적인 강점을 내가 항목에 잘 녹여져 있는가 그 포인트에서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내 강점에
키워드, 얻은 점 이런 부분들을 잘 녹여야 되겠다라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하나에 하나씩 강점에 넣었다면은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내가 틀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구절절하게 본론부터 해서 나는 뭐뭐 했는데 몇 명이서 했었고 6명이서 뭘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식으로 한 번에 말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예시를 든다면 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으면 이 두 가지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필하고자 하는 키워드예요. 그러면 나는 협업을 제시하겠다. 나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협업력을 발휘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두 가지식으로 서론에서 딱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자기소개서를 볼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례는 다 비슷비슷해요. 사례는 여러분들 경험이 학생으로서 했던 경험들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도전했던 거, 뭐 열정적으로 했던 거, 디자이너로서 실무 경험했던 거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내가 거기서 어떤 걸 얻었느냐, 직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아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그 키워드가 앞에 잘 도출이 되어야 이 보시는 분, 바로 실무진이나 뭐 인사팀이나 이렇게 봤을 때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두 가지씩으로 키워드와 함께 어필을 하고 그다음에 본론에 제가 한 가지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 가지 사례를 해서 얘기하기보다는 한 가지 집중을 해서 역할이라든가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얻은 점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쓰시는 게 설득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해결했던 거, 노력했던 거, 나의 역할, 고민했던 거 부분들을 한 가지 사례를 해서 충실히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얻은 점을 쓰시는데 접속어를 활용을 해서 뭐 그 결과 이를 통해 해서 문장이 변화가 됐다는 점을 잘 보여주세요. 그래서 키워드 답을 서론에서 했던 부분은 연장선을 튼튼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협업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협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뭐 이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문맥을 완성하는 것을 러프하게 한번 서론, 본론, 결론을 해봅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을 했던 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어떤 친구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 친구는 이미 일생 스토리에서 역할, 힘든 점, 문제 해결할 점, 뭐 얻은 점을 다 썼어요. 자, 자세히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서론에서 보면은 자, UX 스터디 프로그래밍 어디에서 1인 가구 식문화 어플리케이션 협업을 이룬 경험 이 경험이 있다라고 이제 두 가지씩으로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럼 본론에서 이런 주제였고 계기가 이랬다. 그리고 역할이 이거였다. 힘든 점이 이거였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성과를 얻었다라고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은 거기 사례 붙여서 연결을 해두면 내 강점과 자기소개서의 사례가 두드러지는 것이 한 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사례 붙이면 금방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틀에서 내가 어필에 집중해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틀을 잡아두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제목을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소제목은요 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글자 수가 많거나 그리고 한 600, 800자 정도 이상이 되면은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앞에 소제목을 넣어주면은 더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짧은 뭐 200자, 300자 써야 되는 경우에는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두 가지식으로 더 잘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적인 부분들로 소제목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협업에 관련된 거 자기소개서를 썼다. 그러면 소제목에는 분명히 협업이라고 메시지가 들어가야겠네. 그러면은 같이 협업을 써야 될까? 네, 같이 써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말로 뭐 공유 그리고 함께하는 이런 메시지를 또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로 해서 녹이고 어떤 프로젝트, 협업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어떤 프로젝트로 협업에 성공하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서
메시지를 이 전체의 흐름에 한 번에 말해줄 수 있는 강점을 소제목으로 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면은 내 강점이 딱딱딱딱 소제목에 보여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제목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점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숫자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기업에서 결국은 매출, 성과, 이 돈이라는 수익에 있어서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숫자라는 부분은 항상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글 안에서 숫자가 딱 보인다면은 성과적인 수치라는 게 한 번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디자인 뭐 홍보로 몇 % 성과 달성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몇 명밖에 없었는데 몇 명이 더 모아졌다 해서 내가 적극적인 그 디자인 홍보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성과가 됐어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웹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서비스 기획을 해서 UX, GUI까지 함께 참여를 했는데 그게 성과적으로 사람 유입률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부분은 키워드 숫자로 도출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한눈에 보여지는 소제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보통 소통, 도전, 열정 이런 키워드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요. 자, 이 키워드는요, 기업의 인재상에서 많이 보여지는 메시지입니다. 도전, 열정, 창의, 정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 이런 인재상은 다 어느 기업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키워드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강조하기보다는 그 키워드에 맞는 행동적인 단어를 어필하는 게 좋아요. 도전적이다라는 거는 내가 직접 실행을 한다. 내가 될 때까지 시도를 한다. 이런 메시지를 해줘야지 도전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전, 열정, 소통으로 많이 보이는 것보다는 좀 그의 키워드에 맞는 내가 행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역시나 직무적인 강점의 키워드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에 맞는 키워드를 내가 어떤 걸 또 어필해 볼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직무적인 강점과 그리고 나의 자질적인 강점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자,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뻔한 키워드는 도전, 열정, 소통, 뭐 꼼꼼하다. 정말 많이 쓰는 게 꼼꼼하다예요. 꼼꼼하다. 그리고 창의성 있다. 그리고 디자인 친구들은 예쁘게 매력 있는 디자인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제가 물어봐서 도대체 매력 있는 게 뭐냐고. 도대체 매력 있는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인데 그랬더니 말을 하는 게 공감이 되고요. 사람들이 사려는 목적이 달성이 되고요. 사용자를 이해하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써라 하고 저는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객관적인 단어로 쓰는 게 더 좋아요. 뭐 예쁘다, 매력 있다 이런 말보다는 내가 어떤 목적에 있어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거가 있는 목적이 있는 키워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이다 이런 거는 실행력이 있다, 주도적이다. 그리고 열정적이다 하면은 끊임없이 난 동기부여를 준다. 열정적이다는 말보다는 나 자신한테 동기부여를 줘서 나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통이나 말보다는 소통은 왜 하는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일은 다 협업에서 이루어져요. 혼자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협업, 조율 이런 키워드를 내가 제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리더십. 자, 리더적인 역량을 말하고 싶으면 이런 적극적인 성향 아니면은 이 추진력이 있는 성향 그리고 각각의 그런 친구들과 함께 리더십을 이끌어 나가면서 내가 조율도 해보고 너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 너는 이거 해. 넌 이거 해 하면서 코디네이터적인 역할. 자, 꼼꼼하다라는 거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왜 꼼꼼하게 하는 건가? 꼼꼼하게 하는 이유는 다 정확성 때문일 겁니다. 틀리면 안 되니까. 틀리면은 실수하면 안 되니까 또 보고 다시 하려고 그러고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어떤 목적인가냐예요. 그러면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꼼꼼함보다는 정확성, 완벽하게 일 처리하는 능력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고 창의적인 부분은 새로운 접근법 이런 얘기가 오히려 더 어필이 될 것 같고요. 고객 니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객 니즈보다는 내가 이 시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업종에 대한 부분, 이 시장 현황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통찰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메시지를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의 경험을 글로벌 마인드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외국인들과 어울리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이 글로벌 마인드는 뭐냐면 현지화 능력이에요. 내가 국내에서 맞는 디자인을 했지만 이 디자인이 과연 해외에서 잘 팔릴까? 잘 안 팔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나라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 현지에서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걸까? 거기에 트렌드는 뭘까? 어떤 컬러를 좋아하지?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어떻지? 물론 마케팅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하고 리서치를 하겠지만은 이 디자인 친구들도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셔야 돼요. 예쁜데 이 디자인 왜 안 나가? 예쁘고 이거 누구나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예쁘고 내 기준에 신미성이 좋고 내 기준에서의 사용자의 입장을 생각한다. 이 틀을 버리시고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일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일까? 해외에 있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일까? 이 사용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는 현지화 그리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놓치지 말아야 할 당연한 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귀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자, 귀사라는 단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회사라는 뜻인데요. 이 귀사라는 게 이 당신의 회사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나와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단어예요.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인데 귀사라고 쓴다면은 좀 거리감이 있죠. 귀사는 그리고 이 회사와 회사 거래를 했을 때 회사끼리 귀사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귀사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는 복부 타기가 참 좋아요. 성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업명은 꼭꼭 써주는 게 좋고 복부 타다가 또 다른 기업 거를 갖고 와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꼭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사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뭐 예쁘게 이런 말 있죠? 그런 말들을 좀 더 쓰지 마시고 사용자 입장 그리고 브랜드 정체성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배려하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봉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자소서도 있어요. 이 친구는 너무 착해요.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도 강한 친구예요. 너무 좋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높으면 그만큼 귀가 열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봉사했던 것만 보여지고 봉사 정신에 대해서만 어필하고 지원 동계 CSR을 막 강조를 하면서 한다면은 그렇게 매력적인 자소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이 매력적이라는 거는 이 실무진이 그리고 인사팀에서 봤을 때 구미가 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봉사하러 우리 회사에 오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봉사하는 마음 이거보다는 좀 직무적인 부분의 포인트로 살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인류, 최고, 초인류 이런 단어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최고의 기업 가고 싶은 거는 누구나 취준생들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디자이너로서 이 회사에 어떻게 내가 기여하고 함께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 동기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픈 과거는 제가 쓰지 말라라고 썼는데요. 힘들었던 경험을 물어보면요. 내가 그 아팠던 경험, 물론 아파서 극복을 해서 한 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겠죠. 내가 어디 뭐 디스크가 있어서 1년, 2년 동안 극복을 하고 운동도 하고 그 과정 다 넘기면서 아니면 뭐 사고를 당했는데 거기 다 넘기면서 그 과정을 다 히스토리를 쓴 다음에 힘들었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픈 친구 좋아할까요? 건강한 친구를 좋아해요. 심신이 탄탄한 건강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 힘든 경험을 여러분들이 아픈 거에 치중해서 쓴다면은 그다지 이 자기소개서에서 뽑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이 힘들었던 경험은 그 경험보다는 내가
직무적인 관련 경험이라든가 그 외에 활동적인 경험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극복을 했다라는 부분이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뭔 실패를 해보고 거기에 심취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이 면접관이나 이런 자소서에서 어필을 했을 때 과연 이게 해당되는 건가 하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절대 이 부분은 정말 좋아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설득이 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아픈 부분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이 부분을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기소개서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시켜야 된다. 자, 이 얘기도 있죠. 유행어, 자소설. 자기 얘기 쓰기 심취해져 있는 글들이 많아요. 특히 밤에들 많이 쓰는데요.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그 부분의 포인트를 살리다 보니까 자기에 심취된 일기가 돼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제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디자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상품성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정말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갖춰야 될까? 내가 정말 이 면접관하고 실무진, 면접관이라든가 이런 실무진, 임원진, 그리고 인사팀, 거기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려면은 나는 뭘 갖춰야 될까? 하고 내 자신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자소설이 아니고요. 상대,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뽑고 싶어 할까라는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무적인 키워드, 그리고 성격적인 키워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회사에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있는 키워드가 담겨져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기입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 기업이 중심이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세요. 네,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서 기본 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나 자신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입니다. 물론 직무 기업도 중요한데요. 이 취준생들은 나 자신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열정적으로 발휘를 하면서 살아왔는지, 직무적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더 잘해야 되는지도 가이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what, why, how to를 가지고 이 세 가지만을 내가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라는 유념을 하시고 상대, 기업을 설득하는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그중에서 몇 개 꼬집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을 하는데 재무제표나 구체적인 사항을 몰라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재무제표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인문상경은 보는데 디자이너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인문상경 친구들도요. 이 재무제표 다 보지 않습니다. 재무회계, 그쪽 부분에 있는 친구들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재무제표는 회사가 지금 어떤 재정 상태인가의 참고적인 부분이지 그것을 완벽하게 보면서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트 안에 사업의 내용만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디자인 친구들한테는 필요하고 사업의 동향만 흐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받아보겠어요. 다트에 나와 있지 않은 기업은 어떡하나요? 네, 다트에는 좀 큰 기업들만 자료만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다트에 없는 기업들은요. 그 기업의 업종을 보고 큰 기업 거를 서칭을 해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기업들도요. 이 대기업만큼 성장을 시키려고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은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다 한다면 이 큰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그쪽에 그 검색을 하셔서 산업의 동향을 보시면은 요즘에 화장품 동향이 이렇구나, 중국 시장은 어떻구나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받아볼게요. 자유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나? 네, 자유양식은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그 성장 배경, 장단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어 있는 기본 틀에서 하시려고 해요. 물론 사람이나 자코리아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틀을 하셔도 되는데요. 어떤 거를 녹이면 좋으냐?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2W, 1H 있잖아요. What, Why, How to.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한 장에 녹이시면은 이 압축되어 있는 나의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직무적인 강점, 그 강점이 2개가 돼도 돼요. 그래서 에피소드 2개를 넣어서 2개 강점을 보이시고 그다음에 지원 동기 하나, 입사 포부 하나 해서 한 장으로 만드시면은 그 기업과 그리고 직무에 맞는 자기소개서 자유 형식이 될 것입니다. 네, 자기소개서 그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디자인 직무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먼저 생각을 하겠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생각을 하실 텐데 자기소개 쓰는 거 굉장히 디자인 친구도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직무적인 이해와 나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업에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 이 세 가지를 매칭을 하시면서 자기소개서 쓰신다면 훨씬 키워드를 잡고 쓰는 게 여러분 수월하실 겁니다. 제품을 컨셉을 잡고 브랜드 디자인의 컨셉을 잡는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한 컨셉, 강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번 머릿속에 연상하고 그리드를 그려보세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자체가 정말 뽑히고 그리고 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